아니 차 때문에 오늘 오프닝 못 찍겠어. 차 왜 이렇게 많이 다니? 여기 이제 나름 병영면의 메인 스트리트라서 여기 길로 쭉 가로지르면은 저기 시장도 갈 수 있고 또 마을 끝으로 갈 수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그런 곳입니다. 저희가 왜 왔습니까? 아 여기는 연말 이장님이 집을 하나 소개해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촬영하러 왔는데 오프닝을 못 찍고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오진오진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연말 이장님 소개로 집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강진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저기 한 골목길이다 라고 바로 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 잠깐 조금 짧게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강진구 병영면의 거의 메인 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길을 가로질러 쭉 가면 마을 끝으로도 갈 수 있고 또 시장으로 갈 수 있고 뒤에 차 와요. 잠깐만, 차가 이렇게 온다니까? 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좀 메인 길이다 보니까 현우랑 저랑 이제 또 집을 구할 때 이쪽에 집을 사면 너무 좋겠다 한번 알아보자 했었는데 아무리 들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집은 이미 다 팔리고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딱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장님이 소개해 주신 이 집은 이제 지인분의 집인데 이 집을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와, 집 멋있다 감탄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랑 같이 집을 둘러보러 가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집으로 가볼 건데 이 길로 말하자면 관광객분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또 현우랑 저랑 강진에 살면서 런닝도 하고 그랬던 길입니다. 비 올 때 여기 달려다녔잖아요. 그때 낭만 있었죠. 근데 진짜 현우가 너무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오래 달리기를 잘 못해요. 한 1km 뛰면 좀 지쳐가지고 걸어야 되는데 빨리 뛰어! 이러면서 혼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기까지 걸어서 가고 현우는 혼자 뛰어갔습니다. 30분 뒤에 만났어요. 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근데 아까 말했듯이 큰 길가에 차도 많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도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차가 많이 다니면 이게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길이 꼭 이렇게 넓어가지고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매한 집 같은 경우는 길이 굉장히 좁아요. 차 한 대 기어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현우 씨가 거기 지나가다가 백밀로 한번 싹 긁어먹었거든요. 또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이 넓은 길이 공사하기도 편하고 괜찮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여기 아무리 차가 많이 다닌다고 해도 광주광역시 골목길보다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 뭐가 있냐면 병영면의 집들이 담장이 있고 마당이 하나 조금 있고 또 안쪽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이 소음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이 한 골목길 담장의 장점이 뭐냐면 담장이 높습니다. 차 타고 간다고 해가지고 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이 집은 이제 또 차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 타고 집에 와서 바로 차고에 쏙 놓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오늘 제가 둘러볼 집은 바로 이 집입니다. 이제 현우랑 같이 뛰어다니면서 여기 이 산로만 집을 좀 구경했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와, 집 진짜 크고 멋있다. 근데 마당이 좀 좁네? 좀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밑에 쪽으로 마당이 더 있어요. 오늘은 저희가 대문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 차고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봐보시면 이렇게 차고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우가 좁은 골목길은 못 가지만 여기에 주차를 했다? 이거는 탱크가 와도 주차할 수 있어요. 아니, 나 운전면 출신이에요. 운전면 출신이지만 백미러를 긁어먹었다? 이제 비가 오는 날에도 여기다 주차를 해놓고 통로를 통해 가지고 뒤로 쏙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봐보시면은 여기 다용도실처럼 여기 공구 보관하고 할 수 있게 지금 이런 식으로 공간도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봐보시면 여기는 또 야외 화장실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공간만 해도 사실 괜찮다. 근데 차고 만들고 싶은데? 그렇죠. 비 맞을 일이 없네. 비 맞을 일이 없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시골에는 사실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차고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편하죠. 이쪽으로 나와보시면 여기 좌측에는 또 화덕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또 튜닝 해가지고 피자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하면은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엄청나죠. 저희가 봤던 마당이 어디까지냐면 한 이 정도까지예요. 이 정도까지인데 알고 봤더니 저 밑에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마당이 사실 저기네. 그렇죠. 그리고 살짝 이 계단처럼 내려가 있거든요. 여기가 지대가 좀 더 위쪽이고 저 아래쪽 마당은 지대가 좀 더 밑입니다. 잠깐만, 집이 엄청 큰데? 한번 대문을 다시 들어볼까요, 우리? 이게 원래 이제 차가 없이 왔다 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멋진 나무들이 많죠. 집주인분이 이 집에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조경값을 제가 대충 여쭤봤거든요.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한 1, 2억? 네, 1억 5천 들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비싼 나무가 뭐냐? 또 한번 맞춰보세요. 저
소나무 아닐까요? 저 소나무? 지금 여기. 여기 앞에? 와, 보는 눈이 있네요, 그래도.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요? 네. 좀 더 와보세요, 앞으로. 마당 구경을 좀 하고 가시죠. 우선은 소나무가 비싸긴 비싸요. 제일 비싸고, 저기 이 정면에 보이는 소나무. 쟤가 1등이라고? 네, 쟤가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에 하지 않았을까. 보시면은 여기가 집 현관인데, 현관 나오자마자 제일 비싼 나무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마당을 좀 내려가 볼까요? 사실 여기 쪽 집들이 지대가 좀 낮았대요. 그래서 여기도 한 30cm 정도 더 올린 거고, 여기 집 지은 곳은 반대로서 봐보시면은 조금 더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는 더 올려서 집을 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거나 해도 큰 문제가 안 되게끔 다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기 봐보실래요? 오른쪽. 여기 이제 물 빠짐 구멍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집이 물이 찬다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당에 이런 배수 시설은 다 돼 있는 거네요. 지금 안 보여서 그렇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방군데 가로등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세요? 이 가로등도 배선이 지금 땅 밑으로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집 안에서 불을 딱 켜면은 얘가 불이 확 밝아진다고 하거든요. 여기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거주하시는 집이 아니라 세컨하우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창회 같은 거 할 때 여기다 식탁 딱 깔아놓고 가로등 딱 켜놓으면 밝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여기서? 네. 지금 주변에 있는 돌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자연석을 구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조성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집 들어오기 전까지 몰랐는데 여기 뒤쪽 풍경이 이렇게 멋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돌아보시면 산세가 기가 막히죠. 근데 사실 이게 원래는 이쪽 집들이 좀 지대 낮더라고요. 아마 여기 지대를 안 올렸으면은 이 풍경이 좀 시원하게 안 보였을 것 같은데 덕분에 이렇게 산세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또 바람도 솔솔 불고 기가 막히네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집을 왜 이렇게 다시 파시는 거예요? 사실 이 집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한 5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한테 가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내놓으신다고 하거든요. 집 앞쪽을 봐보면은 꽤 크지 않아요? 이게 한 30평대의 집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집주인분이 건축 자재업을 하셔가지고 조금 좋은 걸 사용해가지고 집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니라 저기 집 우측에도 지금 뭐가 더 있거든요. 한번 가서 좀 봐보시죠. 이제 이쪽에 와보시면 이제 가족들 같이 왔을 때 바베큐 해먹고 하기 좋은 이런 파라솔도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 장독대 있고요. 또 시골에서 좀 많이 쓰는 게 저온 창고를 은근히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2평짜리 저온 창고도 있습니다. 살짝 봐볼래요? 네, 이렇게 들어보시면 지금도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봐보시면 뭐 쌀이나 이런 것들 여기다가 지금 보관하고 계시고, 또 맛있는 복분자 같은데. 근데 이거 좋은 창고 하나 있으면 쿠팡에서 잔뜩 시켜다가 여기가 이제 쿠팡이 되는 거야. 나만의 쿠팡.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제 현우가 나 못 떨어졌는데 이러면 우리 집 좋은 창고에서 하나 꺼내 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음료수나 물 같은 거 좀 넣어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 뒤쪽으로 와보시면 여기에도 공간이 더 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보일러실로 썼던 곳이라고 하는데 그 보일러 다른 걸로 바꾸면서 지금 보시면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지금 창고처럼 쓰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이 공간이 꽤 넓어요. 저는 만약에 이 집을 제가 조금 수리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욕조를 하나 넣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기 뒤쪽 지금 창문이 있는 부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밖을 좀 볼 수 있게 만들어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또 여기 재밌는 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돌아서 가면 돼요. 여기 다 뚫려 있어가지고. 사실 이 집이 2002년도에 지어졌대요. 근데 한 5년 정도 살아보시니까 이런 데크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또 새로 공사하신 거라고 하거든요. 막상 해놓고 보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마당도 딱 볼 수 있고 뒤 산세도 볼 수 있어요. 현우 씨 한번 와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위쪽에는 딱 비가림막까지 싹 해놔가지고 여기서 온전히 쉬시려고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좋죠. 막걸리 비우는 현우야. 아, 이게 뭔가 딱 그려진다, 그림이. 여기 테이블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버너랑 후라이팬 갖고 와서 오징어 듬뿍 넣은 김치전 반죽 갖고 와서 싹 해가지고 막걸리 딱 먹으면서. 김치전에 오징어 넣는다고? 그럼 뭐 넣어요? 김치전에 김치만 넣어야지. 김치전에 오징어가 들어가야 맛있죠. 나 김치전에 오징어 넣는 사람 처음 보네. 오징어는 파전에 넣죠. 시리야, 엄마한테 전화해.
구독자님들, 여러분들 김치찌개 오징어 진짜 우리 집만 넣나 이거 진짜?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근데 한번 넣어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식감이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습니다. 여기 땅 전체 면적이 한 346평, 한 35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짱짱하게 지금 현관문 되어 있어요. 안에 이렇게 도어도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다른 집은 이제 여기를 이제 현관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또 조금 다행인 게 이쪽에 이렇게 다 처마가 길게 나와 있어가지고 비 오거나 하더라도 신발 젖거나 이런 것 좀 많이 없어 보이고, 또 정리하실 때는 여기다가 쏙 놓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불 한번 켜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30평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튼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네, 요런 느낌. 거실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샤시가 광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창문 싹 열어놓으면은 바람 솔솔 들어오고, 또 마당 보기 좋게 딱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저는 딱 첫 느낌이 한 1, 2년 정도 이대로 살고 2년쯤에 이 집이 조금 이제 지루해질 때쯤 전체 리모델링 한번 싹 하면 기가 막힐 진짜 그래도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굳이 수리한다고 하면 조금 돈 아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두운 이런 조명 이 정도만 좀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가구로 바꿔서, 요즘 가구로 인테리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 23, 4년 정도 된 집이거든요. 근데 장판이 이 정도면 거의 새 집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깔끔합니다. 원래는 좀 문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커튼으로 딱 해놓으시고, 여기는 이제 조금 물건들 좀 보관하는 그런 곳으로 지금 되어 있고, 신기하게 여기에 또 세면대가 하나 있네요. 오, 수압이 장난이 아닌데? 여기 옆에는 이제 농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뭐 선풍기나 이런 것들, 계절에 맞지 않는 것들 여기다 넣어 놓으셨고,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공간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냥 방에 하나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나는 그냥 이대로 드레스룸이잖아요 사실 여기가. 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이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뭔가 화장실이 좀 안쪽에 있는 느낌이라 가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살짝은 들어가지고. 네. 근데 뭐 수납이 위주인 사람들은 이것도 괜찮을 수 있죠. 저는 물건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뭐 그래요? 이거 바로 옆에 봐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방입니다. 아니, 이 주방을 굉장히 넓게 빼놓으셨네요. 그리고 이런 냉장고 이런 거 있죠. 가전제품. 또 필요한 거는 다 두고 가신다고 하니까 잘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지금 현우 씨 뒤쪽 벽이 아까 그 화장실로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조금만 잘 머리를 굴려보면은 저기까지 공간을 좀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 공간이 많이 넓네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도 좀 냉장고 장 짜고 하면은 수납 공간 충분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골집은 항상 여기 있죠. 이렇게 집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문이 있습니다. 와, 저기 장독대에다가 고추장이랑 된장 잔뜩 넣어놓고 수육할 때 떠서 먹고 싶다. 그리고 주방이랑 상태도 봐보면은 진짜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셨나봐요. 엄청 깔끔해요. 엄청 깨끗하고, 또 환기나 이런 거 필요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쏙 창문 열어가지고 환기시킬 수 있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컨하우스 치고 너무 큰데? 근데 사실 되겠는데? 네, 실거주집이에요. 실거주집 진짜로. 그리고 다음 공간을 가보면은 이제 안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거주하시던 안방인데요. 벽지랑 바닥이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기 벽지는 이게 다 황토래요. 황토인데 그 천연 원료들 좋은 것들 참 잘 배합해가지고 바르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은 한지 바닥인데 실제로 이 한지를 걷어내면은 뭐가 있냐면 요 황토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또 다음 방 가면 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원래 처음에는 이게 없었다고 해요. 이 농이 없었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셔가지고 추가로 짜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납 걱정은 전혀 없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농 철거하면 뒤에 공간 더 있겠네. 그쵸? 그럼 어느 정도 파볼까요?
한 요 정도? 그러면 한 60cm 정도는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 여는 걸 모르겠어요. 네, 요만큼만 봐볼까요, 그냥? 네, 이렇게 해서 마당 쫙 볼 수 있고, 이제 현우 앞에서 전 굽고 있으면은 다 됐어? 하고 나가서 같이 막걸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네. 좋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이잖아요. 안방이다 보니까 여기 안쪽에 이렇게 화장실도 있습니다. 네, 화장실은 딱 그 뭐 아파트 가도 안방 화장실 이 정도 하잖아요. 딱 이렇게 되어 있고, 샤워는 못 하고 그냥 손 씻고 이렇게 용면 볼 수 있는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바가지 있으면 하시죠. 바가지요? 저 바가지 안 해봤는데. 등록해줄까? 그리고 봐보시면 보일러가 5개가 있습니다. 이거 다 개별로 작동할 수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 방. 여기도 황토방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봤던 안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장판이 아니라 만져보세요 한번. 이거 황토입니다, 황토. 그리고 이게 그은 게 아니라 그냥 황토를 발랐더니 이런 느낌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기 집주인분은 여기 오실 때마다 항상 이 방에서 주무신다고요. 그래서 그 이부자리가 지금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또 여기 한번 안 열어볼 수 없겠네. 이거만 딱 걷어도 방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네요. 아까 안방은 조금 그 백열등이라고 하면은 여기 좀 주황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두운 느낌이고, 풍경은 진짜 끝내주네요. 이제 대문에서 누구 들어오면은 딱 볼 수도 있고, 또 차고에서 들어와서 여기도 연문 하나 내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렇게 조경이 너무 아름다운 시골집을 살펴봤습니다. 이 집은 실제 거주하신 집이 아니고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다 보니까 사용감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지는 346평, 건물은 30평, 또 판매 금액은 3억 9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장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여기 주변 땅값만 해도 여기는 한 1억이 조금 넘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비용이나 여기 마당에 예쁜 나무들 심는 비용, 이런 것들 다 받기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최소한으로 잡으셨다고 하거든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앞에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을 판매하신 이유가 뭐 집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팔거나 집이 질려가지고 팔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사모님께서 이 전원생활을 충분히 다 즐기셔서 잠깐 좀 쉬어도 될 것 같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 집을 판매하신다고 하거든요. 뭐 저희처럼 좀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전원생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 집에 오신다고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고정 댓글에다가 집주인분 연락처 남겨놓을게요. 꼭 통화하신 다음에 임장 오셔가지고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이사 오시면 저희랑 이웃 주민 되고 하니까 좋지 않을까요? 다음에도 시골의 다양한 공간들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오늘 시청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